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김윤옥 여사가 2007년 대선 당시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실수를 했다고 밝혀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007년 대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두원 의원은 어떤 일인지 국민들께 고하고 필요하다면 검찰은 김윤옥 여사를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 국민들께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적폐청산으로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촛불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 소식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제2차와 3차 모형 실험이 네덜란드의 마린 해양 연구소에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모형 실험을 참관 중인 세월호 유가족은 2월 24일부터 3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프랑스 파리 교민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침수 실험에는 세월호 유가족인 동수아빠 정성욱 4.16 가족협의회 선체 인양 분과장, 큰건우 아빠 김광배 4.16 가족협의회 선체 인양 분과 팀장, 그리고 장은하 4.16 연대 사무처 간사, 김창준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권영빈 선체조사위원회 제1소위원장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된 세월호 간담회를 JNCTV가 취재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선체조사위원회 및 4.16 연대 직원, 네덜란드 여러 지역 및 인근 국가인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온 교민 4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이 함께 참석한 이 간담회에서 침수 모형 실험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를 참관 중인 유가족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차 실험을 하면서 미비하고 아쉬웠던 점들이 발견되어 3차 실험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동수아빠 정성욱 선체 인양 분과장은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세월호가 인용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하며 진상규명의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큰건우 아빠 김광배 선체 인양 분과팀장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및 열악한 피해자 지원에 관해 설명을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가족을 잃은 사람들부터 세월호 참사를 같이 아파하고 같이 활동해주는 모든 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자체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큰 피해를 받은 진도 어민들에게는 보상이 결정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이지 못한 피해자 지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규 제정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 후에는 교민들이 준비한 식사를 함께하며 2시간 가까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에는 동수아빠, 큰건우 아빠, 장하나 간사가 참석해 교민들과 세월호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파리 간담회 장소에는 지난 10월부터 광화문 광장 전시실에 걸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배너들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던 새누리당 추천 황전원 특조위원을 자유한국당이 다시 2기 특조위원으로 추천하자 세월호 가족들과 4.16 연대, 국내외 세월호 활동단체들 및 시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2기 특조위를 방해하려는 공작을 막아낼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크루의 콜라보레이션 단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후에도 평화 분위기 지속을 원하는 청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에서는 현재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 정국과 평화 분위기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항공모함 전략 전폭기 사용을 자제하고 참수작전과 같이 북한을 위협하는 행위는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우려를 표시하며 대북 정책을 최대 접촉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명 사이트는 JNCTV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월 7일 하와이 카와이 카운티에서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결의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JNCTV 번역팀의 번역입니다. 하와이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핵무기 시대에 시대에 뒤떨어진 벼랑 끝 전략 구사로 인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의 긴장이 전례 없이 높다. 하와이는 전쟁 발발 시에 지리 전략적으로 타깃이 되기 쉽다. 한국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어떠한 평화조약도 체결된 적이 없다. 1953년에 90일 안에 평화조약에 서명할 것과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휴전협정만 체결되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역에 투하된 폭탄보다도 더 많은 폭탄을 1950년대의 북한에 투하했고 20% 북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와이 문화는 평화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동양과 서양의 교차점이다. 이것은 하와이의 북미 간 평화를 요구하는 권한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한다. 2017년 6월 28일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에서 과거 30년 넘게 일했던 6명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러므로 지금 하와이 카운티 의회는 북미 간의 외교적 대화를 위해 신속한 행동 촉구를 결의한다. 북미 간의 외교적 대화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1953년 한국전 휴전협정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임을 결의한다. 카운티 서기는 이 결의안을 존경하는 버나드 카바로 시장, 데이비 이게 주지사,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 제임스 마티스 국방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할 것을 결의한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행사 소식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3월 8일 오후 1시부터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기리는 집회가 런던 소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10일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던 작년에 작고하신 송신도 할머니의 법정 투쟁을 다큐멘터리화한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의 무료 상영회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주 토요일인 17일에는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세월호 원래 침묵 시위가 12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트 및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언어 양정철 작가의 뉴욕, 뉴저지 콘서트가 3월 18일 오후 5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포트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구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송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끊이지 않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가 잠시 찾아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올림픽 기간에 특사를 파견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었는데요. 오늘은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남태원 교수님을 연결해서 현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태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올림픽 개막식에 대표단을 이번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특사를 통해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이 되지 않았던 일인데요. 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부탁합니다. 또 상상이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또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사실 그 긴장이 높아질 때 대화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에 한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그래서 대화가 북미 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과 다른 분들이 말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북한의 북핵, 그 중심에 물론 있겠죠. 하지만 지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봤던 그 대화의 폭이라든지 그 무게가 놀라운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선 한국이 발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인 것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일단 물꼬를 쳤었고요. 최문순 강원도 지사도 물밑에서 접촉을 했던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북한도 이어서 평창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숨가쁘게 이어졌고요. 이것은 평화나 자본이 확충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 아직 걸음마이긴 하시겠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놀랄만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일단 한국 대중을 보면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네. 만큼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그것은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기대라는 것이 어떤 총을 없애거나 미사일을 없애는 어떤 현실적인 변화, 이런 평화로운 현실을 만들어가기에는 아주 필수적인 자본이니까요. 이런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방북이 평화 구축에 얼만큼 공헌을 했는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그 장면, 그 다음에 김위원장하고 서 있는 그 장면 자체를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가. 그것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체적인 현실은 아니었지만 1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안정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기초가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두 정권이 또 그 기대를 없앴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얼마나 뼈아픈 현실적인 결과가 도래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빵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비핵화를 위해서 더 압박을 하자는 입장인데요. 북한의 비핵화가 해결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이 남북 정상회담을 또 지지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지하지 않는다면 또 한국 정부의 입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부탁합니다. 일본은 일단 지금 많이 보도가 됐다시피 당장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베 총리가 직접 방북을 하지 말아라,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빨리 해라라는 주제 넘은 발언을 했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인데요. 이는 물론 북한과 일본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한반도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아베 정권이 보수에 기반을 두고 내수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일본의 반응은 미국이 갖고 있는 동아시아 전략의 큰 틀 안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일단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굉장히 주도해 왔고, 유엔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로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남북의 정상회담을 갑자기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평화적인 해법을 적극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뿐만 아니라 핵무기 비확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나 미국의 여러 가지 고려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지만 미국의 정치 군사적인 이해를 봐도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북한 제재를 늦추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실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지금. 왜냐면은 아무리 지금 강경파가 북한의 제재를 더 옥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또 군사 옵션도 테이블에 있다는 그런 식으로 대북 강경 기조를 굉장히 높이고는 있지만 그게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는 사실 회의가 크죠. 네. 왜냐면은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잘 압니다. 미국도 잘 알고 있고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경제 제재라는 것이 워낙에 그 구멍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단지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경제 제재로 당장 어떤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경제 제재라는 것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안 그러면은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점도 크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 제재라는 것 자체도 국내 정치 용어라고 볼 수 있고요. 군사 옵션도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뭐 군사 옵션이 쉽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특히나 국방부에서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실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경제 제재, 군사 옵션, 이 모든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싫어도 남은 것은 대화밖에 없습니다. 이는 올림픽 참가 내내 10분 남아있던 펜스 부통령이 마지막에 이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간의 대화를 언급한 것에서도 참 잘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런 고민이 큰 것이죠. 앞에 나와서는 당장 선뜻 손을 잡거나 인사를 할 수 없지만 대화밖에는 할 것이 없는 이 백악관의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북한이 우리 핵무기가 미국 전역을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작지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대결을 계속 추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은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이 남북의 정상회담을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자기의 이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 너무 주도권을 갖고 나가서 이 북미 간의 대화 간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북 간의 대화 성사라든지 그 여파가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해요. 교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위안부 관련 외신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니케이 2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차기 주미 일본 대사 내정자는 전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미국 내 도시들에 세워진 동상의 제거를 설득하고 미 정부와의 대화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니케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전 외무성부 장관 신스케 수기야마는 3월 말에 주미 일본 대사로 취임할 예정인데요. 그의 첫 번째 직무 중 하나가 미 전역 방문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기야마는 미국 정부는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지지를 표명해 왔으나 일본의 많은 노력에도 합의의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소녀상 철거 요구 및 압력 행사를 해왔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 소녀상의 철거를 하지 않으면 자매도시 결혼을 끊겠다고 한 오사카와 이에 강경하게 대처한 샌프란시스코가 생각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단순히 한일 문제가 아닌 인류애적 문제임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하기를 염원합니다. 니케이 보도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은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를 기리는 소녀상의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소녀상은 아직 그 자리에 있으며 비슷한 동상이 한국 부산 주재 일본 대사관 앞 그리고 미국 도시 등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 세워졌다. 오사카는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 위안부 동상 문제로 지난 11월 샌프란시스코와의 자매도시 결연을 끊었다고 니케이는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매우 논리적이고 정당함으로 이전보다 더 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스기야마는 또한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일본과 밀약한 내용을 니케이가 다시 확인을 시켜주었는데요. 정말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자제하는 마음은 없고 소녀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일본의 이중적인 모습은 굴욕적인 2015년 한일 합의가 폐지되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대비 기자였습니다.